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학생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스포츠 에이전트나 스포츠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기 힘들다고 하는데 지원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이번 방학부터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늦었지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 에이전트를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스포츠 에이전트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스포츠 에이전트를 꿈꾼다라고 했어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네. 네, 어떤 종목을 특히 좋아하나요? 저 축구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면 직접 하기도 많이 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조진호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 에이전트가 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실천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학생이 있다 그래서 되게 반갑습니다. 네. 입시에 대해서 수시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끝까지 상담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많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 먼저 보겠습니다. 국어는 2.83 등급, 수학은 2.5 등급, 영어는 1.15 등급, 사회는 1.8 등급, 평균 2.06 등급입니다. 네. 자, 국어 성적을 보겠습니다. 국어는 3.5 등급에서 3등급, 2등급. 네. 그다음에 수학은 1학년 때 3등급에서 2학년 때 2등급으로 상승했으나 3학년 때 3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영어는 1.5 등급에서 1등급, 1등급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을 보겠습니다. 6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국어는 93에 2등급, 수학 A는 84에 3등급, 영어는 92에 2등급, 윤리와 사상은 60에 4등급, 생활과 윤리는 82에 3등급입니다. 학교에서 340에 100분위 평균 한 85% 등급으로는 2.6등급 정도 됩니다. 네. 자, 4월달과 6월달 모의고사 성적 변화를 추이를 보면은 국어는 그대로 2등급에서 2등급 유지가 됐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1등급 상승했습니다. 3등급으로. 영어는 2등급 유지가 됐고요. 사회탐구 보면은 세계지리가 4등급, 그 다음에 생활윤리가 3등급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네,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 때 학생회 학예부 부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학생 쉼터를 갖다가 건의를 해갖고 학교에 쉼터가 만들어졌답니다. 네. 그다음 동아리 활동으로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족구반, 그다음에 심화축구반, 2학년 때는 방송반, 안전동아리, 그다음에 연구보고서반인 RA 동아리 활동도 했고요. 봉사활동은 1학년 때 35시간, 2학년 때 40시간. 그다음 독서활동은 1학년 때 3권, 2학년 때 1권 했고요. 교회활동으로는 영어 디베이트 대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 1학년 때 교내 체육대회 농구 단체전에서 1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2학기 때 교내 영어 단어 경시대회에서 3위. 그다음에 실용 영어 회화 교내 우수상 을 받았습니다. 2학년 때는 체육대 배구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봉사 부분에 표창장도 받았고, 그다음에 2학기 때 교내 영어 경시대에서 3위도 했습니다. 그다음 학생의 희망 지망대학을 보겠습니다. 1지망은 한국외대 경영학부 논술 전형이고요. 그다음 2지망으로는 홍익대 경영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3지망으로는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의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자, 우리 학생 이제 성적을 좀 살펴봤더니 교과 성적은 좀 우수한 편인데 이제 전공 관련 활동이 조금 부족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조진호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먼저 교과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수 영사 4개 교과 평균이 약 2.0등급으로 일단 영역별로 보면은 국어가 2.83, 수학이 2.5, 영어가 1.15, 사회가 1.8등급으로 비교적 우수한 내신을 갖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별로 보면은 국어는 3.5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요. 그다음 영어는 1.5등급에서 1등급, 그다음 수학은 3등급을 갖다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성적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그동안 꾸준히 착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학생의 성실함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모의고사 성적으로 보면은 6월 모의평가가 85% 표준점수로는 약 485점 정도 돼서 2.6등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월달 모의 평균 등급보다는 3등급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했는데 수학이 4등급에서 상등급으로 이렇게 향상을 됐고요. 국어하고 영어는 2등급을 유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도 수능 자체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를 갖다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2등급. 지금 보면은 국어나 영어가 안정적이보다는 후반 쪽에 뒤쪽으로 2등급이거든요. 안정적인 2등급이 나오도록 좀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사탄 쪽이 약간 특이합니다. 4월 달에 세계지리를 봤었는데 갑자기 생활과 윤리 과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4등급에서 결론 등급이 또 3등급으로 향상이 됐거든요. 네. 이게 기본적인 소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학생도 잘 알겠지만은 사탐 한 과목을 갖다가 탐구 한 과목으로 이렇게 반영 인정해주는 대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연세대라든지 서강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동국대, 인하대학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가 지금 현재 3등급인데 2등급이 나오도록 좀만 더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실히 공부하면서 또 보니까 스포츠 활동도 다양하게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비교과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비교과 활동은 이제 학생이 뭐 축구라든지 농구 이런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영어도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2의 이서 TV에 많이 나오는 한명재 아나운서를 꿈꾸는 그런 학생 같습니다. 아주 네. 멋있는 학생인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학생의 이제 활동, 교내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학 경력, 그다음에 독서 활동.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독서 활동을 많이 보거든요. 학생이 어떤 전공 분야라든지 관심이 있으면은 직접적인 체험도 하지만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독서에서 많이 보일 수가 있는데 독서 활동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전공 탐색 부분이 학생이 경영학과를 갖다가 생각을 했는데 전공 탐색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평균 정도는 되는데 학계를 하려면 평균 정도 갖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교과 부분 약간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좀 알아볼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순위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을 하고요. 2순위로는 논술 전형, 3순위로는 정시 전형을 갖다가 추천을 갖다가 합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을 1순위로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이 각 전형에 대해서 진단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일단 학생의 교과하고 비교과를 보면은 비교과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교과를 하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이 일단 교과 내신 성적이 2점 초반대 2.06 등급, 약 2.1등급 정도 되거든요. 그걸 갖다 살리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그다음에 2개 2등급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있는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2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학생부 논술 전형, 3순위가 정시 전형인데요. 이거는 약간 고민을 본인이 학생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생이 실질적으로 논술을 준비한 게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상당히 늦게 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 본인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순위가 정시 전형하고 논술 전형 위치는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순위는 학생부 논술 전형으로 추천했는데 지금 현재 국어하고 영어가 2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 논술 최장력 기준이 보통 2개 2등급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 쪽으로 일단 고려를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모의고사 성적이 약 85% 정도 나옵니다. 물론 본인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대학교를 보면은 점수상으로 봤을 때는 20 내지 한 30점이 더 향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국어와 영어가 2등급이 나오고 수학이 지금 3등급에서 2등급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확보가 돼서 100분위를 한 90% 이상으로 확보를 한다면 정시 전형으로 해서 좀 고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들을 이제 우선순위별로 조언을 해주셨고요. 또 그와 관련돼서 각 전형별로 이제 보완할 점까지 꼼꼼하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좀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한국외대, 홍익대, 성균관대 등입니다. 자, 희망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예대 논술 정형입니다. 경영학부에서 49명을 뽑고요. 논술이 70, 학생부가 3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최저학력 기준은 2개 합이 4가 되고요. 외대 같은 경우는 제2 외국어나 한문이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가 됩니다. 출제 유형을 보면요. 통합 교과형이고 120분, 그 다음에 논술이 7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약 310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라든지 도표, 그래프가 390점 정도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2개 문항 나오는데 200자하고 500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대는 특히 학교의 특징을 살려서 영어 제시문이 반드시 1개가 나옵니다. 내용은 주로 요지 파악 내용으로 해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통계 쪽은 2문항이 나오는데 400자하고 500자 이렇게 나오고, 외대면은 어떻게 보면 키워드인데 외대의 특징을 살려서 국제 내지 문화, 언어를 갖다 포함한 논술 내용이 반드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좀 챙길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언어, 외국어, 사회탐구 주면에서 주제를 많이 활용을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다음 논술 고사일은 11월 22일 날 시간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9시부터 11시까지고요. 그다음에 이날 비슷한 시간대에 보는 학교가 아주대 경영 논술이 이때 봅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고요. 그다음에 학생부에 보면은 3에서 4등급 사이에 등급간 점수가 약 2.25. 학생부 만점이 300점이거든요. 거의 학생부는 영향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가능성을 좀 볼까요? 네, 도전 가능성을 보면요. 일단은 수능 최저 통과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징산을 보면은 경쟁률이라든지 보면은 경쟁률이 보통 한 30에서 40대 1이 되는데 실질 경쟁률은 최저를 만족한 학생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된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또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 논술을 보러 안 가기 때문에 경쟁률은 한 10에서 한 15일 정도 보고요. 합격자 평균 점수는 보통 3등급 초반에서 중반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다음 도전 가능성 쪽에는 학생이 논술을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주어진 시간에서 최선의 방법은 일단 기출문제, 그다음에 모의 논술 문제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실전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홍익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82명을 모집을 하고요. 학생부로 100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는 두 과목, 사탐은 2과목 평균이 되겠고요. 2개 합이 4가 되고, 그래서 홍익대 학교는 조심해야 될 게 반드시 정 영역이 3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제 6월달 걸 기준으로 보면은 국어가 2등급, 수학이 3등급, 영어가 2등급인데 사탐이 지금 이제 3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4-3인데 사탐이 4가 되면은 오늘도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탐 쪽에 4등급이 안 나오도록, 그래서 전 영역이 3등급 이내를 일단 충족을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반영 보면은 전교과에서 속한 전과목 반영하고요. 경쟁률 보면은 2014에서는 한 7대1, 그다음 2015에는 한 10대1 정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 합격자 평균 점수는 보통 2점 초반대, 본인 학생 성적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저만 만족하면은 합격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럼 세 번째는 성균관대 논술 우수화 전형입니다. 사회과학 계열로 해서 130명 뽑고요. 논술이 60, 학생부 40 이렇게 됩니다. 성대는 특이하게 보통 수능하면 4개 영역인데 성대는 6개 영역으로 좀 나누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탐을 1개 과목으로 인정해서 하나하나 하고, 그다음 제2 외국어 또는 한문 해서 6개 중 3개 영역의 등급합이 6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특징이 있는 거고요. 실제 유형은 국어사 통합논술로 해서 120분을 갖다가 봅니다. 언어가 50점, 그다음에 통계, 도표, 그래프가 해서 50점 이렇게 되고요. 성대 논술이 1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보면은 12시 40분에서 14시 40분. 매년 그렇지만 성균관대가 한양대하고 보통 논술 시간이 보통 경쟁 있는 학과는 보통 붙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그다음에 그날 논술 시험 있는 학교가 경희대, 숭실대, 세종도가 있으니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생부 1에서 5등급 등급간 점수는 0.1점으로 매우 영향력은 낮은 편이고요. 최저 충족률이 보통 50% 이래. 실질 경쟁률은 많이 봤자 한 15대 1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경쟁률은 보통 보면은 성대가 높은 편인데 한 60대 1 전후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합격자 평균 점수는 한 2점 초반대 내지 중반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가능성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논술 전형 그리고 교과 전형을 좀 고려를 하고 있긴 한데 종합 전형으로도 지원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예,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본인이 만일에 희망을 한다면은 흔히 말하면 비교과가 좀 센 부분은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은 그래도 학생부 교과가 정량적으로 반영이 되고 비교과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데를 갖다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가 국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올해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부가 70, 서류가 30.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로가 보통 100이라든지 그렇게 반영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학생부 70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체제가 또 없습니다. 그리고 등급감 점수를 갖다 찾아보면은 2등급, 2, 3등급의 등급감 점수가 7점입니다. 네. 보통 논술이 0.1점, 0.3점인데 등급값 점수가 큰 편이거든요. 그다음에 3에서 4등급 사이도 점수 차이가 21점을 줍니다. 이거는 학생부 쪽은 정량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학생은 일단 교과 성적 자체는 우수하기 때문에 이쪽을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이 학교는 저는 개인적으로 법학부를 추천합니다. 학생이 에이전트를 원했거든요. 영어도 어느 정도 해요. 그럼 에이전트가 되려면 암만 해도 법률적으로 무장이 됐다면 네. 나중에 그쪽 분야 일을 할 때 상당히 편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법학부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제일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법학부를 갖다 추천을 갖다가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한 학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 3배수로 교과 60, 서류 4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하고 면접 40이 들어가고 체제가 없습니다. 암만 해도 학생이 아나운서라든지 에이전트 이런 쪽을 생각한다면 면접 쪽에도 좀 강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적을 생각을 한다면 국민대하고 서울과학기술대 이쪽으로 갖다 추천을 합니다. 예. 네. 자,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한테 이제 적합한 전형을 이제 앞서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순위를 꼽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한테 이제 좀 유리한 대학을 좀 추천을 좀 해주시죠. 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일단 추천할 수 있는 대학교를 갖다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톨릭 대학교인데 일단은 교과 전형을 제가 추천한 것은 일단은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체제가 있는 학교를 갖다 먼저 추천을 하겠습니다. 일단 카톨릭대 경영학부고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39명, 그래서 학생부 100으로 일괄 전형입니다. 그래서 체제가 2개 등급 합이 6이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성적을 보면은 최초 합격자 평균 점수가 1.96이 되고요. 최종이 2.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카톨릭들을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강원대 경영학부입니다. 학생부 100이고 이 학교도 수능 체제가 2개의 등급 합이 6입니다. 작년 평균 점수가 1.98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생이 2.06이거든요. 이쪽도 지원을 해볼 만하다고 보고요. 단국대 경영학부를 추천합니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학생부 100이고요. 그다음에 2개 등급 합이 6에서 2.49이기 때문에 단국대 같은 경우는 쓰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쪽에 국민대 경영학부 교과 성적 우수자인데요. 1단계에서 6배수로 해서 학생부 100으로 뽑습니다. 2단계가 이제 면접이 30이 들어가는데 체제는 없고요. 그래서 작년 평균이 약 1.9등급 정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명지대학교 경영학과를 추천하는데 학생부 100이고 체제가 없고 2.9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는 작년 등급이 약 1.8등급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한 학교는 숭실대학교입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고요. 1단계로 학생부를 갖다 일단 5배수로 해서 뽑거든요. 일단 통과하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30을 하고 작년 성적이 학생 성적과 좀 비슷합니다. 2.1등급 정도 돼서 가급적이면 체제가 있는 학교를 갖다 지원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차선책으로는 이제 체제가 없는 학교를 갖다 고민해 본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천 대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땠어요? 고민했던 게 어느 정도는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전형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요. 조언 다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이정영 선생님, 조진호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신 윤상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성신여대 교육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그리고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